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 피치파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트랜스폼 속성을 이용한 간단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각 레이어에는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랜스폼이란 변형시키다 라는 의미이고요. 트랜스폼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타임라인 패널을 선택을 했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레이어가 아빠 레이어예요. 하나씩 어떤 레이어인지 볼까요? 솔로 아이콘을 켜서 아들 있고요. 딸 있고 엄마, 아빠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트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아빠 레이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있는데요. 한번 클릭하시면 트랜스폼이라는 게 원래는 닫혀 있는데 열려 있네요. 네, 한 번 더 눌러 보시면은 트랜스폼의 5가지 속성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옵션들, 이 속성들을 조절을 해서 위치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회전값을 주거나 이런 애니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애니메이션의 기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게 쉽거나 아니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거나 이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애니메이션은 이제 수많은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노하우의 집약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마다 작업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요. 사용하는 기능들이 좀 다른데 저는 트랜스폼에 있는 기능을 굉장히 메인으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초라고 해서 절대 쉽다 요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트랜스폼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확대했고요. 제일 위에 앵커 포인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는 닷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이렇게 닷이 있으면은 닷은 배를 정박시키는 그 엄청난 그 쇳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닷을 주면 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이 이렇게 있겠죠. 네, 배가 이상하게 생겼지만 닷을 이제 바닥에 딱 내렸을 때는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배가 멀리 어디를 가지는 않을 거고요. 요 바운더리 안에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를 중심적으로 움직이냐면 요 닷을 중심으로 이런 개념에서 앵커 포인트라는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는 레이어의 동작을 하는 중심점이다. 네, 기준점이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심점 내지는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 이미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앵커 포인트는 레이어의 정중앙에 설정이 됩니다. 그 아래는 가장 애니메이션을 많이 하는 포지션, 위치값이고요. X, Y 두 개의 좌표로 나타납니다. X는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 Y는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 네, 두 개의 좌표이고 만약에 3D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3D 레이어를 활성화시켜 준다면 하나가 더 붙을 겁니다. Z좌표 앞뒤의 개념이 붙을 건데요. 오늘은 이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스케일은 크기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크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크기 비율 값을 나타냅니다. 원래는 여기 컨스트레인 프로포션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이 예제에는 이제 꺼져 있네요. 기본형은 켜져 있습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X와 Y축 퍼센테이지가 동일한 값으로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해제되어 있을 경우에는 X축, Y축을 따로따로 비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0%라는 거는 원래 내 사이즈를 이야기하고요. 숫자가 작아지면 크기도 작아지고 숫자가 커지면 크기도 커집니다. 다음은 로테이션입니다. 회전값을 나타내고요. 0 곱하기 플러스 00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예제를 진행하시다가 로테이션을 10도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신다면은 앞에 10이 아니라 뒤에
뒤에 00 요 부분에 이제 10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숫자 0은 뒤에 있는 숫자가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360도가 됐을 때 앞에 있는 0이 1로 바뀌고 뒤에 있는 0은 다시 0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얼핏 보기에는 좌표가 두 개인 것 같지만 실제 로테이션의 좌표 값은 한 개입니다. 오퍼시티는 100% 오퍼시티는 불투명도라는 의미이고요. 100%일 때 완전한 불투명 상태. 불투명해야 우리 눈에 레이어가 정확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0%가 된다면 트랜스페런시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 투명한 상태.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화면을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하시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레이어 하나뿐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같이 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옵션을 열어둡니다. 열어두면은 계속 하는 게 이렇게 올렸다가 좀 보면 내렸다가 계속 이거예요. 모니터를 사실 이제 듀얼 모니터 영상 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는데 모니터가 하나인 경우는 이거를 더 자주 해야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레이어 하나만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꺼내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컴포지션 화면이 굉장히 작아지고 계속 이걸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 건데요. 내가 애니메이션 하고자 하는 옵션만 볼 수 있는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단축키는 아까 5가지 중에서 앵커 포인트, 포지션 이런 게 있었는데 앞에 레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앵커 포인트는 키보드에서 A를 누르면 앵커 포인트만 열리고요. S를 누르면 스케일만, P를 누르면 포지션만, R을 누르면 로테이션만 열려요. 오퍼시티는 O를 눌러야 될 것 같지만 오퍼시티만 유일하게 유의해 주세요. 다른 거에 매핑이 돼 있다 보니까 T로 이제 오퍼시티를 열 수 있습니다. 트랜스페런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 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포지션을 애니메이션 하다가 스케일도 꺼내고 싶은데 이럴 때는 Shift 누르고 S를 누르면 스케일도 열리고요. 하다 보니까 난 로테이션도 애니메이션 해야겠어. Shift R을 누르면 로테이션도 열립니다. 하고 나서 너무 많이 열려 있는데 나 로테이션이랑 스케일은 다 했는데 할 때는 Shift 하고요. R을 한번 누르고 S를 한번 눌러요. 그러면 포지션만 남습니다. 이거는 저뿐이 아니라 모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니까 중요하다기보다 굉장히 편리하죠. 네. 기능에는 중요한 것도 있고 편리한 것도 있는데요. 결국은 사실은 편리한 것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편리하고도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빠 레이어 선택하고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열리게 하고요. 시간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어느 시간에 키프레임을 설정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20프레임 지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프레임 지점. 20프레임 지점은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은 00020 가로치고 30fps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1초에 30장의 그림을 만든다. 요런 세팅에서 나는 20프레임 지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1초 중에서 3분의 2 지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의 개념이 처음에는 잘 잡히지 않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 뭐를 많이 하냐면 프리뷰를 계속 합니다. 속도를 계속 체크를 해서 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데 오랜 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20프레임이 대략 요 정도 시간이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떠올려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할 때 프리뷰를 많이 안 해요. 애니메이션 쭉 굉장히 많이 잡다가 프리뷰 한번 하고 조금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경험의 차이입니다. 뭐 감각의 차이는 절대 아니고요. 네, 경험의 차이니까 지금은 네, 이 경험을 많이 늘리는데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탑워치 클릭해서 지금 현재 자리에 키프레임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0초 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0초 지점하고 아빠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화면 밖에 있다가 50%로 좀 줄여 볼게요. 이렇게 화면 밖에 위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Y 좌표를 움직일 거라서 두 번째 숫자를 움직이셔도 되고 그냥 가장 클리어한 거는 컴포지션 패널에서 레이어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쭉 위로 올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할 때 0 초부터 시작을 하지 왜 처음에 20 프레임의 키를 먼저 잡아요? 네. 보통 애니메이션은 시작 전부터 쭉쭉쭉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정석적인 그런 방법인데요. 저는 지금 시간을 거꾸로 갔죠. 이거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를 만들 때부터 이 이미지는 포토샵에서 만들어 온 이미지예요. PSD 파일이고요. 만들 때부터 원래 이 레이어의 제자리, 그러니까 완성이 됐을 때 안착되어 있는 자리에 세팅이 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먼저 움직여 버리면 먼저 움직여서 0 프레임에 이 키 프레임을 먼저 잡았다면 아까 원래 제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요 선을 잘 봐 가지고 끝점을 맞추고 얼라인을 다시 맞추고 그리고 또 이게 정확한 얼라인인지 뭐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자리인 시간에 먼저 키프레임을 주고 다른 시간으로 움직여서 이동한 시간에 키프레임을 설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20프레임에 먼저 키프레임을 설정을 했고 0프레임에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했어요. 그러면 1초가 조금 안 되는 요 시간 하트가 좀 거슬리니까 저는 좀 안 보이게 할게요. 비디오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20프레임 그리고 1초가 좀 안 되는 시간에 화면 상단 바깥쪽에 있다가 20프레임 만에 이제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자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애니메이션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트랜스폼이란 무엇인가, 트랜스폼의 5가지 좌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각각의 옵션만 꺼낼 수 있는 단축키 A, P, S 이런 것들 배웠고 키프레임, 아주 기초적인 키프레임 잡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다음 강좌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어진 강좌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